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보인 윤석열 총장의 거침없는 발언과 태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예나 지금이나 정무 감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치 9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은 윤 총장을 검사 10단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자, 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당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당당함을 넘어서 거의 거침이 없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화제가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역대 정부 가운데 검찰의 중립성을 가장 잘 보장했던 정부가 어딘 것 같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속내는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았겠죠. 그런데 MB 정부 때 가장 쿨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금방 다음 말로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또 어떤 매체는 이게 상당히 애둘러서 현 정부는 좀 간섭하고 개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닐까 이렇게도 분석하니까 검찰이 또 오늘 다시 해명을 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글쎄요. 한번 그 부분 생각해 보고 싶고 어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박지원 의원 여러 가지 한겨레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고소한 부분 그리고 또 정경심 씨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부분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봤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약간 역정을 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지원 의원 조금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한번 볼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뭐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중요 좋습니다. 때는 뭐 다 아시는 네, 거고. 자 그러면 네. 대선 관련 수사한다고 총장 날리고 우리 여기 수사하시던 분 다 좌천시키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임명장 주실 때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사실 문재인 정부라는 답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우문우답이라고 써놨는데요. 예. 저런 답변을 요구를 해서 무슨 득이 있죠?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봐요. 예. 당연히 법사위원이면 우리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서 어느 정부나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윤석열 총장 답도 참 어리석다고 봐요. 정무 감각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총장이었으면 예를 들면 김영삼 정부 이래 문민정부 하에서 검찰은 중립적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예. 그거를 총장인 입장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뭐 MB 때는 쿨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게 이제 화제가 된 건데 윤석열 총장도 조금 정무 감각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전반적으로 윤석열 총장 답변하는 태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당당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전에도 검찰총장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 법과 원칙의 무게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은 그가 법과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갖겠다라는 그 느낌을 줬고 한편은 너무 또 당당한 거 아니냐. 어떻든 피감기감의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차지원 교수, 검찰총장이 네. 정무 감각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정무 감각을 갖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무라는 것 안에는 어떻게 보면 민심의 동향, 여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그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전혀 국민들의 생각을 모르고 검찰총장은 그러면 지금 법과 원칙만 내세워서 하겠다? 예. 그거 자체는 저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은 영어로 법에도. 갑니까? 아니 지금 이거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라고 해서 이 영화 제목인데요. 예. 나는 지난 여름에 지난 네가 여름에 뭘 알고 했는 걸 있다. 알고 있다는데 이 영화 제목인데 이걸 아마 어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국민들은 지난 여름이 아마 MB 때 검찰이 뭘 했는지 알고 있다는 그 말을 많은 국민들이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철희 의원이 질문을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을 과연 그동안 과거 검찰들이 잘 해왔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은 MB 시절에 정치적 중립이 검찰이 상당히 잘해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PD수첩, 강우병 PD수첩으로 그때 다시 수감되었던 이 담당 PD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미네르바 사건 아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리하게 그러니까 구속하고 기소했다가 결국 무죄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사건은 당시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사건 자체 하나가 과거 MB 정권 시절에 검찰의 중립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 저축은행 사건으로 해서 당시 현직 대통령의 형을 구속을 했죠. 그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거의 정권 말기였거든요. 그동안의 검찰의 패턴을 보면 정권 초기에는 현 정권에 대해서 아주 코드에 맞는 수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정권의 이 힘이 빠지는 순간에는 다시 현 정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의 또 권력을 다시 재다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마지막 그 패턴 중에서 마지막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이 앞서 제가 썼던 이 영화가 공포 영화거든요. 예. 아마 상당한 이 공포 영화를 봤을 때 그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 교수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무 감각이 있어서 MB 정부 때보다 더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지는 않겠죠? 예, 그러진 않겠죠. 예. 박원석 의원 보시기에 정무 감각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글쎄요, 뭐 정무 감각을 떠나서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답변을 보면서 혹여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정치적 중립은 권력자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그 차 교수님께서도 쭉 열거하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MB 정부 5년 동안은 검찰 조직의 흑역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제 경험에 한정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도 들릴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국회 국정감사 석상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잘 보장한 정권이 어느 때냐라고 물어보는데 자기가 수사했던 사건만을 제안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노 전 대통령 표적 수사와 논두렁식의 대검 중수가 저지른 최악의 정치적 이 수사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현주 전 KBS 사장 찍어내기, PD수첩 제작진들 강제 수사하고 체포했던 거, 결혼식 전전날인 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도 체포를 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뿐만 아니고 이제 미네르바 사건도 말씀을 하셨고, 뭐 기타 등등 하여튼 이 검찰 조직의 흑역사라고 할 만한 그야말로 청와대와 권력자의 하명을 충실히 받들어서 전 정권 혹은 전 정권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표적 수사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서 MB 정부 때 쿨했다. 저는 대단히 윤석열 총장의 어제 그 답변은 검찰의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미화하는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어제 그 발언을 들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놓은 한 수가 아닌가 윤석열 총장이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검찰 조직의 과거의 그 잘못이나 그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 조금의 성찰이나 반성도 없는 사람 아닌가 굉장히 저는 좀 비판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경철 의원, 일단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니까 검찰은 사실은 현 정부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다 못했다 그렇게 밝혔어요. 얼떨결에 나온 말이 원래 진심이죠. 그래서 이분이 원래 굉장히 솔직담백하답니다. 예. 이분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좌천을 당한 곳이 대구 고검입니다. 대구 고검에서 좌천 생활을 할 때 대구 고검 그 검사로서 이분을 만났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솔직담백한 사람이다. 사실 좌천으로 내려온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검사로서 그냥 할 수 있는 말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나는 보수주의자에 가깝게 느꼈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냥
그 쭉 살아온 대로 지금도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 문재인 정부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분이 갑자기 좌회전을 한다든지 예. 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또 우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이분은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쭉 직진만 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어떤 면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실 째려보면서 받아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정무 감각이 대단히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솔직담백한 그런 측면에 가장 맞는 검찰총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솔직 담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차지원 교수나 박원석 의원은 역사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아마 경험을 통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본인이 예. 사건 수사했던, 그러니까 앞에 전제를 깐 게 나는 뭐 정무 관계가 없다. 근데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질의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정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부분이어서 그 질문한 취지하고 좀 다른 거죠. 본인의 경험했을 때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우리 박원석 의원님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우리 광우병 때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앞에 다 예를 든 것처럼 어찌 보면 저게 과연 수사를 할 사건인가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경험상 뭐 대통령 측근들을 어떻게 했던 것보다 실제로 국민들이 많이 각인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는 그 전 정부에도 있었거든요. 그 전에 예. 뭐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에도 아들 문제가 있었고 그 정부에도 항상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수사들은 항상 정권 말기에 있어 왔던 건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그렇지 않은 사건들. 저는 아마 미네르바 사건이 가장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이분은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자기 글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갑자기 뭐 경제 위기를 조장한다 이래가지고 그분을 수사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분은 어떤 뭐 권력을 갖거나 아니면 이런 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인터넷에 글 쓰는 필자였는데, 근데 그걸 마치 무슨 이분이 글을 쓰면 갑자기 막 외환 보유고가 막 줄어들고 막 경제 위기가 되는 것처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참 그때 이해할 수 없었는데 결국은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검찰이 과연 왜 이걸 수사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는데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사실 법도 바뀌고 그 후에 판례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전체적인 결론적으로는 아마 정무 감각은 조금 많이 떨어지시는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윤 총장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 본인이 경험했을 때 중수이과장으로 수사할 당시에 위압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 표현을 같이 판단하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됐다라는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하는데 이제 해당 질의하신 의원이 또 잘랐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 중립적인 수사 활동을 했다라는 어떤 평가를 완전하게 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좀 과한 평가라고 보이고 다만 어제 윤 총장이 한 얘기 중에 정치적 중립과 관련돼서는 수사 관행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권력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수사해라 저렇게 수사해라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검찰이 알아서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다. 예.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정치적 중립의 보장책인데 이 두 가지를 제도적으로 다 완벽히 막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검찰의 역할도 있지만 권력층의 역할도 있다. 또 하나는 어제 질문 내용들을 보거나 답변 내용을 보면 검찰 개혁의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 내용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권 행사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얘기하시거나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것이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박지원 의원과 공방 벌였던 장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또 기소를 할 것이죠. 그거는 이제 수사를 맞춰봐야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사건에 아니에요.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리기가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야 누가 얘기하더라도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을 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한다. 예. 똑똑히 한다. 맨 마지막의 말씀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검찰로서 똑똑히 할 테니까 두고 봐라. 아. 잠시 기다려달라.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소환하고 불러서 기소하겠구나. 네, 만약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예, 정경심 교수처럼 기소하겠구나. 저는 소득의 목적을 정했고 또 검사 10단이 네. 정치 구단한테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제가 받았고 그리고 시간은 가고 끝나고 질의 시간. 예.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졌지만은 이긴 거다. 속내로는 이겼다. 자, 정치 구단이 검사 10단한테 졌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총장이 검사 10단은 맞는 것 같은데 자칭 지금 박지원 의원이 스스로를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정치 구단의 실력을 전혀 못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렇게 특정 사건을 가지고 예. 그 수사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는 사실은 아무리 국정감사라고 해도 적절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박지원 의원께서는 정치 구단의 면모를 못 보여주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차재원 교수는 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요즘 속칭 잘 쓰는 표현 중에 정신승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승리? 예, 나름대로 정신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제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그 수사 부분에 대한 촉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정경심 교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박지원 의원의 이 이야기인데 사실 뭐 공교롭게도 오늘 바로 어제 대검에 대한 국감이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어디 지금 이 검찰 수사단이 지금 국회 방송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예. 있거든요. 그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당시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는 과정을 담은 그 방송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갔다고 한다고 보면. 근데 그런 경우에 예. 제출 요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제출 요구를 해서 아마 자발적으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상당 부분은 확보한 상황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하고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뭐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건 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 아마 이 강제 수사권을 발동할 만한 아마 중요한 이 증거들이 국회 방송에 있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그 국정감사장에서의 패스트트랙 수사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찰이 행동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판넬을 국감의 추억이라고 썼는데요. 예. 사실 이 대목이 어제 사실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답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2013년 국감장 기억하시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예. 않는다. 조직에 예. 충성할 뿐이다 이야기로 해서 상당히 그때부터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대중들에게 머릿속에 각인됐는데 네. 아무튼 국감장을 상당히 나름대로는 정무감각 없다고 하면서도 상당히 이 정치 구단 뭐 아주 정치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의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을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특별한 재주를 갖고 계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무감각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아주 상당한 정무감각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박원석 의원? 글쎄요, 뭐 그걸 정무감각이라고 할 수 있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질의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겁니다. 상대가 국회의원이고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위축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니죠. 다만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장이 그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소상하게 이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 정경심 교수 기소와 패스트트랙 수사를 두 개를 견주어서 대면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는데 패트 수사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늦냐 아마 이게 이제 질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한두 번쯤 반복되니까 이게 약간 감정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수사는 내가 하는 건데 왜 특정인을 국감장에서 보호하려고 그러냐. 사실은 저거는 피감기관장으로서는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썼는데 어제 그 국감장에서 윤석열 그 총장의 태도 전반이 자신감을 넘어서서 다소는 아나무인격의 그런 태도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는
역시 이제 검사로서의 기계를 보였다, 검찰 조직의 기계를 보였다 이런 평가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있고 특히나 앞서 우리 이야기 주제였던 그 MB 정부 때 그랬다라는 얘기와 연동시켜 본다면 이분이 제대로 된 역사의식이나 내지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윤석열의 충성 대상은 누구냐? 검사의 충성 대상은 시민이어야죠. 검찰 조직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여러모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어제 답변 태도를 보면서 또 갖게 됐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도 평소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또 즉각 피감 기관장 약간 좀 혼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뭔가 좀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의원인데 어제는 또 그렇게 하지 않더군요. 전반적으로 지켜봤을 때 여야 의원들 좀 저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궁금한 부분인데요. 관련된 녹취들 한번 쭉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텔레비 나가면 이제 아는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요새 살이 많이 빠졌다고. 그 총장님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번에 그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관련돼서 거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 검찰 발로 단독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한겨레 보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셨던데 저런 식의 보도가 수십 개, 수백 개 검찰 발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러면은 그 폐해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NS에 많이 뜨던 글입니다. 보셨죠? 마음은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말을 읽는 제가 목이 메입니다. 윤 총장님, 네네. 오랜만입니다. 네.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라고 좀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여권 일각과 이른바 조빠라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물러나실 겁니까? 저는 뭐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더구나 그 언론도 거기에 상응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근데 계속 후속 보도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이런 식의 명예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 없이 검사로서 정말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수사했다고 자부하죠.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국정감사 취재 많이 해보셨죠? 네. 피감 기관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좀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하고 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 국회로 가려면 이제 요즘은 세종에서 이제 옵니다. 예. 그 국무위원들이나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러면 주로 마포대교나 서강대교를 넘죠. 근데 마포대교나 서강대교의 별명이 뭐냐면 토끼대교입니다. 간을 이제 떼놓고 이제 국회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을 엄하게 대하죠. 뭐 어떤 뭐 피감기관들은 거의 뭐 식은땀을 줄줄 흘릴 만큼 엄하게 대하는데 어제의 국감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목격했을 겁니다. 야, 이건 토끼 간을 버려놓고 온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간을 하나 더 붙이고 지금 국회에 나왔구나. 그만큼 어제 사실 국회의 국정감사 장면은 여느 국정감사 장면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실 저러한 이유는 결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정치를 사법화시키면서 검사에게 끌려가는 국회를 만들었으니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저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예. 어쨌든 수사는 명확하게 법과 원칙대로 되어야 되지만 앞으로 국회의 모습은 좀 더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예. 있다. 정치를 자꾸만 사법화로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현근택 위원장은 저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그전에는 사실은 정경심 교수 소환 안 하고 기소하면서 패스트트랙도 결국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겠냐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태도로 보면 약간 아닌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바는 그럼 소환 안 해도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물어본 예. 건데 약간 이제 화를 내면서 왜 그거 결부시키냐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박지원 의원은 해석을 지금 기소할 것 같다고 해석하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 아닌가. 반대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그거는 수사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왜 결부시키냐. 관계없는 얘기다는 얘기는 이거는 소환조사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약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소환 않고 기소할 거다. 내가 정신적으로 승리했다라는 해석에 저는 오히려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어쨌든 박지원 의원께서 질문도 부적절했죠. 뭐 특정인에 대해서 그냥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고 예.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탓을 한 부분은 어차피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는 좀 부적절했다고 보이고. 혹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머쓱해서 패스트트랙 얘기하려고 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당시 만약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 촉구를 염두에 두셨다면 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패스트트랙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어가 바뀐 거예요. 패스트트랙의 경우는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으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예. 거꾸로 얘기가 나왔죠. 또 하나는 논리적 모순이 하나 있어요. 정경심 교수 소환 없이 기소할 때는 소환조사 없는 것이 방어권 침해라고 얘기했거든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소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한국당 의원들 소환에 불응하니까 불응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지만 이거 방어권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러면 이거는 또 특혜인가. 이거에 대한 일단 논리적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고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검찰총장이 나와서 국회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이런 대응은 정말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정태구는 어쨌든지 설사 저 의원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보호하는 듯한 그런 질문을 계속 나한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국감에서 피감기관장이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렇죠. 예. 아주 드문 사례죠. 정말, 드문 사례인데 예.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박지원 의원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나중에 패스트트랙을 얘기하려고 했든지 간에 정경심 교수 문제를 너무 장시간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건 재판장이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는 지적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자신 있게 나간 거죠. 예. 자, 윤석열 총장 한번 들여다봤고요.